예, 안녕하십니까. 자, 저번 시간에 세금계산서 사업자끼리 거래했을 때 세금계산서 제도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구매자가 물건 사는 사람이 일반인일 때, 사업자가 아닐 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는 메커니즘이 들어있습니다. 자, 한번 가시죠. 예, 세금계산서 이제 일반인 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등장인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판매자, 사업자입니다. 판매자, 물건 파는 사람은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일반인입니다. 이 사람은 사업자 등록을 안 했습니다. 뭐 근로자 또는 직장 다니지 않는, 그렇게 일하지 않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들어온다. 국가, 요 세 명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일반인이 뭐라 그럴까요? 일단 근로자라 할까요? 자, 근로자가 말이죠. 근로소득자가 슈퍼마켓 갔습니다. 슈퍼마켓 주인입니다. 1,000원짜리 콜라를 하나 사 먹습니다. 그러면은 그 1,000원짜리 안에는, 그죠? 돈이 들어있고, 돈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하여튼 1,000원 안에는 부가세가 들어있습니다. 부가세가 들어있다. 왜? 판매자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물건을 팔 때는 얘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무조건 부가세를 징수해서 납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얘는 사업자가 아니지만은 콜라를 1,000원 주면서 그 1,000원 안에는 부가세가 녹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쫙 구분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얘는 이제 부가세 신고철이 딱 됩니다. 물론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줬다. 왜? 얘는 얘한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않습니다. 얘는 얘한테. 왜? 일반인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않습니다. 원칙은 끊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 계좌이체를 받아가지고 그걸 부가세 신고할 때 꿀꺽 해버립니다. 신고 안 합니다. 왜? 국세청이 현금 받은 거, 계좌이체 받은 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국세청이 작심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판매자를 찾아가가지고, 야, 너 현금 받은 거 한번 조사해보자. 아니면 네 통장 한번 다 까보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국가가 바빠 죽겠는데, 그죠? 국가는 바빠 죽겠는데 얘한테 찾아가서 너 매출 누락했네 알 도리가 없습니다. 얘가 신고를 안 하면요. 그러면 얘는 부가세도 꿀꺽. 코카콜라 값도, 그죠?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매출 누락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꿀꺽 종소세 법인세 줄어들겠죠. 그죠? 그런 메커니즘이 작용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적어가지고 들고 가면은 국세청에서 안 받아줍니다. 야, 내지 마. 너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그런 일반인 아니니, 그러니 부가세 신고 할 필요 없어 하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얘는 그러면은 부가세 신고를 해야, 그죠? 돌려받을 거 아니에요. 아까 사업자끼리는 부가세를 냈다가 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하면서 매입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니까 국세청이 돌려줬죠. 그럼 얘는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부가세를 갖다가 납부를 했지만은 돌려받지 못한다. 얘는 부가세를 순수하게 국가에 갖다 바친 겁니다. 이게 뭡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부가세 수입이라 그럽니다. 이 부가세 수입이 말이죠. 수입이 누구한테 들어오느냐? 얘한테서 들어옵니다. 사업자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근로자 또는 무직자, 그죠? 직업이 없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들이 국가에 부가세를 갖다 바칩니다. 그럼 이 부가세 수입이 수십조에 해당합니다. 연간 40조가 넘어갈걸요? 그래, 어마어마한 수입이 다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콜라 하나 사 먹고 어디 가서 뭐 사고 전부 다 여러분들은 그 부가세를 다 부담하고 있다. 그죠? 여러분들은 인지를 못할 뿐입니다. 그죠? 슈퍼마켓에서 콜라 하나 사 먹으면서 내가 부가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그냥 1,000원 준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부가세를 국가한테 40몇 조씩이나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그게 부가세 수입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 입장 상당히 중요하겠죠.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돈이. 그죠? 문제는 얘가 얘한테 부가세 신고를 안 하다 보니까 얘가 이 거래를 신고를 안 하면은 국가는 알 도리가 없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여기서 연결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거래는 오로지 판매자가 자기 사업상 양심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부가세를 정확하게 신고하고
종소세 법인세를 갖다가 정확하게 계산해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그런 강력한 애국심이 있으면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나라도 신고 안 하겠네. 왜? 국가는 모르기 때문에. 그죠? 부가세 꿀꺽하고 소득세, 법인세 꿀꺽하고.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자나깨나 또 무슨 고민입니까? 사업자와 비사업자끼리 거래에서는 매출 누락, 사업자의 매출 누락이 잖아. 그죠? 항상 국세청은 고민이다. 아까 사업자끼리 거래는 세금 계산서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예의 매출 누락을 갖다가 잡아냈죠. 그죠? 그거는 해결됐다. 그런데 구매자가 일반인일 때는 예의 매출 누락이 가장 큰 문제다. 그죠? 이런 고민에 쌓여있던, 그죠? 빠져있던 그 찰나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제도가 등장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죠. 자, 뭡니까? 카드. 신용카드가 등장합니다. 신용카드가 등장합니다. 신용카드가 등장하면서 어떤 메커니즘이 바뀌는가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카드회사, 현대카드라 칩시다. 현대카드, 카드회사가 구매자한테 뛰어갑니다. 구매자한테 뛰어가가지고, 야, 구매자야, 이번에 새로운 카드 하나 나왔다. 너 하나 만들어라. 그거 너 해외여행, 그죠? 좋아한다면서. 너가 만약에 이 카드를 가지고 1,000원짜리 하나 사면은, 그죠? 대한항공 1마일리지를 적립해 줄게. 또는 아시아나항공 1마일리지 적립해 줄게. 또는 너가 스타벅스 간다며 그거 10% 할인해 줄게. 이렇게 달콤한 말을 가지고 이 구매자한테, 즉 일반인한테 뛰어가가지고 막 홍보 활동을 합니다. 그럼 구매자는 아이고 그런 제도가 있었나? 오케이, 내가 안 그래도 그죠? 내년에 하와이 여행을 가야 되는데 대한항공 포인트 마일리지 좀 모아야겠네. 그죠? 그래서 현대카드 신청해서 발급받고 주거나 사나 판매자한테 뛰어가서 육개장 한 그릇 사 먹습니다. 그러면서 구매자는 야, 나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해야 되니까 요거 신용카드로 결제할게 그럽니다. 그럼 판매자는 죽을 마시겠죠? 죽을 마십니다. 5,000원짜리 하나 딸랑 육개장 하나 사 먹으면서 신용카드를 긁으면은 판매자는 카드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지만은 그죠? 신용카드 수수료를 또 얘한테 줘야 됩니다. 그런 불이익도 있는 반면에 가장 큰 불이익은 뭐냐면요. 이 카드를 얘가 육개장집에 가서 5,000원 끌죠? 그럼 찌지직 끓는 순간 그 데이터는 카드 회사로 넘어가겠죠? 그죠? 카드 회사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 데이터는 어디로 갑니까? 국세청으로 또 들어갑니다. 국세청은 이 정보를 카드 회사로부터 다 수집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마일리지 적립하겠다고 얘한테 쫄라가지고 단말기 꺼내라. 단말기는 저 창고에 있는데 단말기 가져와. 이렇게 해가지고 끓는 순간 얘는 그죠? 대한항공 1마일리지가 적립되겠죠? 적립됩니다. 그죠? 그런 장점은 있죠. 얘는 혜택을 받죠. 근데 얘가 죽어난다. 그죠? 얘의 매출이 요 카드사를 통해서 국세청으로 들어가 버리네. 그러면 얘는 이제 부가세 신고할 때 그죠? 신고 안 할 수가 없네. 신고 안 하면은 국세청이 연락 오겠죠. 야, 너 이리 와봐. 그죠? 몽둥이로 잡아 족치겠죠? 너 왜 이 카드 회사로부터 이 정보를 내가 받는데 너 육개장 한 그릇을 팔았네? 얘한테 팔았네? 근데 왜 나한테 부가세 신고 안 해? 왜 부가세 안 내? 너 한번 맞아야겠다. 그죠? 이렇게 해서 국세청은 가만히 앉아서 얘가 미친 듯이 카드를 끌고 제끼니까 바로 그 매출이 이렇게 해서 바로 들어오죠. 이야, 아까 사업자끼리 세금 계산서하고 어쩌면 이렇게 비슷합니까? 아주 비싸죠. 거기다가 국세청은 또 한 가지 더 달콤한 그죠? 당근을 갖다가 구매자한테 제시합니다. 국세청이 구매자한테 살짝 가가지고 야야야 구매자야 너 이번에 현대카드에서 카드 하나 발급받았네? 야 그거 너 열심히 쓰면은 너 직장 다니면서 매년 2월달 연말정산하지 않니? 그지? 그때 내가 너가 1년 동안 쓴 그 현대카드 그 금액 중에서 일부분을 내가 소득공제해 줄게.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해 줄게. 그러면은 너 근로소득세 세금이 줄어든다? 얼마나 좋니? 열심히 써야겠네. 그지? 열심히 써. 그죠? 그럼 구매자는 또 미친 듯이 그래서 정신줄을 놔버립니다. 카드 회사한테서 그죠? 판촉 활동을 받아서 발급을 했고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금을 빼준다고 하니까 정신 못 차립니다. 정신 못 차려요. 이 친구는 죽을 똥 살똥 카드 끌습니다. 그죠? 전국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다 카드가 비치돼 있죠. 왜? 구매자 때문에 이 판매자는 말이죠.
신용카드 단말기를 빚지 안 할 수 없네. 단말기 카드를 끌려고 하는데 단말기 없어요 하면은 뭐 이런 데가 있어. 다른 데 가버리죠. 얘는 장사가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합니다. 그 순간 얘는 죽는다. 국세청에 매출이 통보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용카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메커니즘이다, 그죠? 똑같은 메커니즘이다. 얘가 살기 위해서는, 그죠?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얘를 잡아줬긴다. 어떻게? 카드를 끌금으로써, 그죠? 얘는 산다, 얘는 죽는다. 왜? 카드 매출이 이렇게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할 때 누락할 수 없다. 매출이 노출되는 그러한 단점이 있다. 얘는 죽어나겠네, 그죠? 얘는 오랑캐, EJ, 그죠? 구매자라는 오랑캐를 이용해서 판매자라고 하는 오랑캐를 견제한다. 누가? 국세청이, 국가가, 그죠? 얘들끼리 6개월 동안 또 치고받고 싸우겠죠.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죠? 그러면은 누가 득을 보느냐? 누가 득을 봅니까? 얘는 철저히 망가지네. 얘는 글쎄 그죠?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했겠죠. 물론 과소비를 하겠죠. 얘도 그렇게 또 좋다고는 볼 수 없네. 얘가 이득을 보겠죠. 카드회사, 그죠? 앉아서 수수료, 얘한테 수수료 받아. 얘한테서도 또 요즘 보면 리볼빙 그런 거 있죠, 그죠? 분할 납부, 얘 또 수수료 있죠. 장사가 된다. 국세청은 가만히 앉아서 얘한테 소득공제 좀 해주긴 해줘요. 얼마 안 돼요. 이거 여러분들 몇 천만 원 쓰면은 세금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야말로 찔끔 해주는 겁니다. 찔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 요 당근을 주면서 야 구매자야 너 신용카드 좀 많이 써. 내가 얘를 잡으려고 그러거든. 좀 많이 써. 얘가 국세청의 심부름꾼이 돼가지고 미친 듯이 신용카드를 끌으니까 국세청은 가만히 앉아서 소득공제 조금 해주는 대신에 판매자의 매출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더라.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메커니즘이죠. 그죠? 이 구도를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런데 신용카드하고 똑같은 시리즈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현금영수증 끌거면요, 소득공제 해줍니다. 소득공제. 다만 이제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죠. 그죠? 대한항공 적립하는 건 안 되네, 그죠? 그러나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구매자는 아직도 이걸 놓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또 비슷한 게 체크카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그죠? 거기다가 세금계산서하고 똑같은 게 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계산서는 이 판매자가 면세사업자가 끊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 네 가지를 이 바닥에서는 적격증빙 또는 증명서류라고 부릅니다. 그걸 받았을 때는 얘가 혜택을 받고 사업자는, 그죠? 부가세를 돌려받고 얘는 부가세를 내야 되고, 얘는 또 만약 사업자라면 아까 설명드렸죠. 비용으로 인정받고 부가세 돌려받는 그런 걸 해주는 제도가 바로 세법에서 말하는 증명서류입니다. 이게 부가가치세 신고의 핵심이다, 그죠? 핵심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다? 판매자의 매출을 노출시키기 위한, 신용카드 제도는 노출시키기 위한 국세청, 국가와 카드 회사 간에 서로 손을 잡은 제도다. 이렇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두 사람 다 해피 웃으니까 손을 잡았다. 물론 손을 잡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사람이 똑같은 혜택을 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이상으로 비사업자가 구매자일 때 제가 세금계산서 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너무 우리가 세금계산서라든가 신용카드 제도를 이론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어렵게 설명하면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데 우리가 심플하게 이 거대한 업무는 아니지만 어떤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요, 세금계산서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신용카드 제도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런 원리를 알 수 있죠. 그걸 알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부가세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이, 노하우가 생깁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해볼 만하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